네, 안녕하세요. 경제학자입니다. 지금 해외거래소 차단 이슈로 온 커뮤니티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야, 이제 해외거래소 다 막히는 거야? 내 돈 못 빼? 이러면서 공포에 떠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돌아다니는 카더라 통신 말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팩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개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 주관이 조금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는 팩트다, 여기부터는 제 사견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팩트 체크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팩트입니다. 오는 1월 28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와 같은 해외 거래소 어플 다운로드랑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건 국가별 로컬 규제 준수가 구글 정책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FIU, 금융위는 해외 거래소 잡겠다고 한 게 하루 이틀이냐?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난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FIU는 이미 2022년 8월부터 특근법을 근거로 맥스C나 BTCC와 같은 16개 미신고 거래소한테 차단 공문을 이미 보냈었습니다. 이 명단에 없는 거래소들은 모두 다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아주 난리를 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때 공문 날아갈 때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과 같은 소위 메이저 거래소들은 쏙 빠졌습니다. 왜? 얘네는 머리가 좋았어요. 우리나라 특근법 시행 일자가 2021년 7월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메이저 거래소들은 그보다 1년 전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모두 종료하고 원화 관련된 마케팅을 중단하면서 우리는 한국 대상으로 영업 안 합니다 라는 명분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법망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간 거죠. 반면에 맥스C나 XT와 같은 중소거래소들은 말 그대로 한국어 서비스 모두 지원하고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 상대로 대놓고 배짱 장사를 하다가 철퇴를 맞은 케이스입니다. 그럼 구글은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 이 특근법 위반은 구글 입장에서 보면 그냥 행정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정도의 수준이에요. 야, 그건 니네 한국 정부랑 거래소 간의 행정 문제지 우리가 앱 자체를 내릴 명분은 없는데? 하고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래블룰과 같은 규제 장치로 잘 알고 계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이 미신고 앱을 유통을 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위반 사례가 아니라 잠재적 금융범죄 방조로 해석이 될 여지가 생겼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글이 겨우 수수료를 조금 먹겠다고 이 범죄 방조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구글이 우리 똥 먹기 싫으니까 너네 거래소들 다 나가 하고 이번에 칼을 빼든 겁니다. 애플도 이에 관련된 시행을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두 번째, 여기서부턴 제 사견이 조금 들어갑니다. 작년 12월 말이었죠. 바이비트가 갑자기 돌연 한국 시장 레퍼럴 영업을 중단하겠다, 레퍼럴을 막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죠? 와, 드디어 레퍼럴 팔이도 다 망했네? 정의구현이네? 라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속으로 이거 냄새가 나는데? 싶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시장이 전세계 코인 선물 거래량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이비트 입장에서 한국은 거대 고객, 즉 돈줄이에요. 근데 아무런 트리거도 없이 갑자기 한국 시장이라는 꿀단지를 걷어찬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바이비트는 이 수면 아래에서 이 한국 정부의 압박이 들어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니야, 나는 개인이요, 저는 개인입니다 를 시전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한국 영업 안 합니다. 한국인들이 우리 거래소 알아서 찾아와서 쓰는 거예요. 왜? 앱 차단이야. 피할 수 없겠지만 최악의 사태, URL, 아예 사이트 접속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웹에서조차도 이 사태만은 피해야 하니까요. 웹까지 막히면 진짜 한국 장사 접어야 하거든요. 결국 레퍼럴 손절은 살기 위한 꼬리 자르기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입출금이 막히면 어떡하지? 입니다. 최근 이 빙엑스가 빗썸 입출금이 막히고 사실상 한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터졌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빙엑스가 해외 거래소라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오더북 공유 문제입니다. 특근법 제10조를 보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지 말라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이낸스 본점이랑 한국 지점이랑 호가창을 섞지 마라, 오더북을 섞지 마라 라는 소리예요. 왜? 한국은 실명 기자를 쓰고 KYC, 신원 인증을 굉장히 빡세게 하는데 해외는 이게 널널하니까 예를 들어 해커라든지 테러리스트의 자금이 섞여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금 세탁 방지 차원이죠. 근데 이 빙엑스 이 친구들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바로 스텔라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호주에 딱 만들어 놓고 빗썸이랑 몰래 오더북 공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FIU가 바보입니까? 잠복 수사 끝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빙엑스 너네 아웃 하고 날아가 버린 겁니다. 레퍼럴 장사 같은 경우는 사실 덤으로 걸린 거고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 금융당국이 바이낸스한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칼 뽑으면 이렇게 너네 날릴 수 있어. 너 이 정도 시간 문제야. 이런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바이낸스도 예전에 빙엑스와 관련된 시도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2022년에 바이낸스 KR 이라고 한국 지사를 만들어서 실제로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굉장히 큰 파이인 한국 시장을 먹으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왜 망했냐? 2020년 11월에 특근법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너네 오더북 공유 절대 금지야. 이거 하지마 라고 금지를 때려버리니까 본진이랑 오더북 공유가 안되면 그냥 바이낸스 KR는 껍데기만 가져가는 것이고 실질적인 바이낸스의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가 없는데 원화 입금조차 되지 않고 이게 계산기를 두들려 보니까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수익성 있는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발표 한 달 만에 2020년 12월 짐을 싸서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외 거래소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느냐? 노노,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금융당국이 바이낸스, 바이비트와 같은 메이저들이 이 회색지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 모를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 못 막은 게 아니라 덩치가 워낙 커졌고 이 안에 정치적인 사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막는 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구글이라는 대형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유통망이 사라지는 건 거래소 입장에서 괴멸적인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화 유출이 점점 심각해진다고 했을 때 정부는 언제든 빙엑스 때처럼 칼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회색지대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질 끌지 마시고 하루빨리 벌어서 졸업해서 이 판을 떠나는 게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 거래를 계속해서 나는 앞으로 할 의향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련 리스크를 대비해서 개인 지갑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